전하의 명이다. 지금 당장 남쪽 끝 섬으로 압송하라. 어제까지 비단 이불 위에서 연회를 즐기던 대신이 오늘은 포졸에게 끌려 맨발로 돌바닥을 걷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조선의 유배. 그것은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가족과 생이별하고 이름은 죄인으로 남고 세상은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가시 울타리 안에서 2달 만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어떤 이는 같은 귀양살이 속에서 불멸의 책을 쓰고 제자를 길러내며 인생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같은 유배지, 전혀 다른 운명. 누군가에겐 창살 없는 지옥, 누군가에겐 조선판 호캉스.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에서 갈렸을까요? 지금부터 조선을 뒤흔든 유배의 두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유배는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목숨은 붙어 있지만 세상에서 지워진 존재가 되는 형벌. 가족과 생이별하고 재산을 잃고 정치적 명예는 물론 인간관계까지 끊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유배라는 제도 안에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세상이 공존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성기를 만들어준 뜻밖의 안식년이었죠. 유배의 가장 끔찍한 얼굴 연산군. 유배의 공포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 바로 조선의 폭군 연산군입니다. 1506년 중종반정. 왕이던 그는 하루아침에 폐위되어 죄인이 됩니다. 왕에서 죄인으로 천하를 호령하던 자가 졸지의 죄수가 된 것이죠. 그가 보내진 곳은 강화도 인근의 섬.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처벌이 바로 위리안치였습니다. 위리안치란 무엇일까요? 집 주위를 탱자나무 가시 울타리로 둘러쳐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는 형벌입니다. 담장에 다가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감옥과 다를 바 없습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방.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공간. 외부와의 모든 소통 차단. 한때 화려한 연회를 열고 기생들과 밤을 지새우던 왕은 이제 밥 구멍으로 들어오는 초라한 식사에 의존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배된 지 2달 만에 생을 마감합니다. 연산군에게 유배는 회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말라 죽는 형벌,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유배의 또 다른 얼굴 정약용. 그러나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그는 1801년 신유박해로 인해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됩니다. 무려 18년. 인생의 황금기 대부분을 귀양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철저히 외톨이였습니다. 지역 사람들은 정치범을 경계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머물 곳조차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연마하기 시작합니다. 학문을 정리하고 제자를 모으고 현실 개혁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산초당이라 불리는 거처에서 학문의 꽃을 피웁니다. 그곳은 단순한 초가집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토론하고 책을 쓰고 세상을 논하는 작은 대학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목민심서를 집필합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의 윤리를 정리한 책. 오늘날까지도 공직자의 교과서로 불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500권의 가까운 방대한 저수를 남겼습니다. 정약용에게 유배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소음에서 벗어나 학문에 몰두할 수 있었던 강제 안식년이었습니다. 같은 제도, 완전히 다른 결과. 현실적인 문제 돈이 모든 것을 갈랐다. 여기서 냉혹한 현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조선의 유배 제도는 매우 차갑습니다. 국가는 유백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자는 문제는 오롯이 본인 책임이었습니다. 부유한 양반은 노비를 데려가 집을 구하고 비교적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지역 수령들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중앙 정치로 복귀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난한 선비는 달랐습니다. 유배지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숙소를 구하지 못해 초가집을 전전했습니다. 굶주림을 견디며 농사를 짓거나 집신을 삼아 팔았습니다. 어떤 이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받은 쌀로 겨우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유배의 질은 죄의 무게보다 경제력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낭만적인 귀양살이는 극히 일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다른 천재 김정희. 제주도로 유배된 또 한 명의 거장이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그는 제주에서의 혹독한 유배 생활 속에서 독창적인 서체, 추사체를 완성합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술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명작이 바로 세안도입니다. 삭막한 겨울 풍경 속에서도 푸른 소나무처럼 의리를 지킨 벗을 그린 작품. 그 그림에는 유배지에서 느낀 고독과 인간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유배는 때로 한 인간의 깊이를 완성시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섬에서 탄생한 백과사전 정약전. 정약용의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됩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로 눈을 돌렸습니다. 어민들과 교류하며 바다 생물을 연구했고 그 결과 자산어보를 집필합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 해양생물 백과사전이라 불립니다. 정치적 실패가 학문적 성취로 전환된 순간이었습니다. 유배지가 남긴 것. 유배는 개인의 시련이었지만 지역에는 변화를 남겼습니다. 한양의 지식이 지방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학문을 배웠고 농업 기술과 행정개혁 아이디어가 전파되었습니다. 유배지는 절망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문화 전파의 통로였습니다. 결국 유배는 무엇이었는가? 유배는 분명 형벌이었습니다. 강제 이주, 정치적 추방, 사회적 사망 선고.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산군은 권력을 잃은 순간 무너졌습니다. 정약용은 권력을 잃은 순간 자신을 세웠습니다. 환경은 같지 않았지만 태도는 달랐습니다. 당신의 유배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혹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회사에서 밀려났습니까?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그 순간은 어쩌면 당신 인생의 유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유배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의 18년이 그랬듯, 김정희의 제주 생활이 그랬듯, 정약전의 흑산도 세월이 그랬듯, 지금의 고립이, 지금의 좌절이 훗날 가장 빛나는 성취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배지는 지옥입니까? 아니면 인생을 재정비하는 호캉스입니까? 선택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